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기초의회, 방역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요즘인데요.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해서 정말 100여일 동안 열심히 맹활약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송지용 도의회 의장. 코로나19로 모든 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 전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송지용 전라북도 의회 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120일 정도 지나셨다고요. 네네. 예,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예. 지금 제가 7월 1일에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도민들이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크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연초에는 또 냉해 피해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민들도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고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데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전라북도 서남권 지역, 그다음에 영남댐 지역에서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서부터 그 실체 진상까지도 지금 의회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국가예산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네. 이제 정부로부터 역할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가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책임자들하고 수기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래서 국회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만나고 오셨나요? 300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요. 대략 시간을 쪼개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을 뵙고 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지금 갔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지방의회가 91년도에 부활이 되어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30년이 지났어도 지금 현재 영유아복을 입고 있어요. 성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91년도에 부활된 이후에 네, 네, 네. 단 한 번도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복을 입는 지금 시대가 빨리 흐르고 있는데 예. 근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게 그 지방자치법을 좀 바꿔달라라는 것 정도,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도의원 하실 때하고 의장님 하실 때하고 큰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의회 39분이 계신데요. 예. 이 개개인의 역할에 충실을 했다 하면 의장으로서는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대안까지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도민들의 방향까지도 이를테면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삐도 움직이지만 많은 숙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시군 지역에 있는 행사는 또 다 쫓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엄청 많은 행사. 그나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는 비대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행사는 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저는 스튜디오가 아닌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도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이제 그 뭐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는데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도의회 의장님 역할은 뭘까 또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방금 이제 39분의 도의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에 또 상임위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배경 설명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를테면 분야별로 있거든요. 농업 관련 부분, 산업 관련 부분, 그다음에 행정 관련 부분,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교육도 있고 그렇죠. 교육도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구성의 위원들이고요. 또 그 39분 중에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의회 전반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의회 전반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뭔 큰 문제가 있었다. 예. 그러면 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 네.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 전라북도 의회 또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는 200만 전라북도 도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주민들 대신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항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의장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의장이 있고 근데 의장의 역할은 의원님들을 의장 활동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또 의원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는 예. 200만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가장 큰 역할은 어떤 집행부의 예산이며 행정이며 이런 걸 또 감시를 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11대 의회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 의회의 존재는 예.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11대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는 캐치프레이드는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안까지도 드리겠다. 그 대안이 그 대안을 드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네. 그 청취 과정에서 또 새로운 대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뭐 신뢰받는 신뢰받는 번영하는 뭐 도의회 그렇죠. 신뢰받는 것 같아요. 의회, 예. 번영하는 전북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앞서 제가 그런데 이제 모두의 여는 말에 네네. 기초의회 또 이 광역의회 의원이나 의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는 좀 가슴이 철썩 내려앉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 사이도 그랬고 11대도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 신뢰받는 의회라는 것, 그냥 발전하는 전북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39분 개개인의 역량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의 일탈로 보기 이전에 도민을 대신해서 전라북도를 끌고 가는 의회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가 용서가 되냐? 도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네. 개인의 일탈일망정 의회를 꾸짖고 의회에 대해서 정신차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찌 됐든 간에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쳤던 의회가 11대 후반기에는 그 잃었던 신뢰를 도민들한테 찾아야겠다. 그럼 신뢰를 찾으려면은 도민들한테 이쁜 짓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쁜 짓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 현장도 가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나 어느 조직이나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견제 감시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면 다 하십니다. 이게 전라북도 의회가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집행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예. 대안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책임도 막중하지만 네네. 기존의 이제 이미지를 싹 바꿔놓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들의 어떤 선진국 못지않은 민주성이라든지 네네. 어떤 청렴도 이런 네. 것이 왜 우리는 요원할까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네. 예, 선진국 의회처럼 좀 잘 못할까. 예. 언론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스웨덴인가요? 국회의원은 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저도 합니다. 그거 봤어요. 네. 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접근한다면 그 신뢰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일선에서 했던 일들은 개원식을 없앴습니다. 이 개원식을 하게 되면은 뭐 예산이 들어가죠. 그 개원식을 개원사로 가름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쓰지 그리고 않겠다.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청렴도 결의 선언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예. 의회의 새로운 변화는 청렴하자. 그리고 본연의 일을 하자. 그리고 그래야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예. 그리고 윤리특위 구성을 또 바로 했고요. 네.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네. 7월 1일 부임해서 예. 하루도 의회를 출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요. 예. 그다음에 수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9시에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들, 그다음에 도민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저는 도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분명히 언론을 전부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모니터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가. 이 단기 처방은 단기에 하고요. 중장기로 갈 것은 중장기로 가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좋습니다. 예. 처음은 힘들어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빠지면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출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하고요. 예. 2, 30분간, 길게는 1시간 정도 미팅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접견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상의 그 행사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도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면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에 행사가 있으면 그 기관 행사장에서 네.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었는데 그분들을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소한의 인원이 오면은 많게는 7, 8명, 적게는 5-6명 정도 오셔가지고 네. 그 이를테면 의견을 주십니다. 그것이 벌써 한 120일 됐는데 면담 횟수가 한 70건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불평 부당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은 제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네.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집행부를 불러서 제도 네. 보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필요로 하다, 정당성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게 하고 시간이 요하는 것들은 이해를 시켜서 네. 시간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네. 송지용 의장님 후반기 이제 맡으셨지만 어떤 네. 전반기에 오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싹 날려버리고 신뢰를 도민들한테 다시 얻겠다. 청렴도를 높이겠다. 네네.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이 재량 사업비 때문에 잘못된 의원들도 네네. 많았었고 네네. 전반기 의장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질문 했던 것 같아요. 돈 없이 소신껏 의정 활동하기가 어렵습니까? 하고 여쭸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크든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이를테면 급여를 받고 있죠. 액수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일단은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를테면 무료 봉사했던 시스템이었는데 당신들은 지금 급여를 받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치 않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이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일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생활 정치죠. 뭐 권력이나 이를테면 부가 같이 오는 과거의 것은 이미 종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도민들만 자주 만날 텐데 많이 이제 뵙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네. 들었던 민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다양한 민원은 있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도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크게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극복하자. 그리고 이 지자체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좀 지원금이 있죠. 특별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받았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을 건가. 오히려. 오히려.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참 애쓰시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요. 제주도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확진 환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예. 이렇게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통계를 봤습니다. 예. 그래도 지방의회나 지방지자체 역할이 어떠냐 했더니요. 조만간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지자체를 신뢰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어느 집단이나 조직도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의 불미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정치를 하거나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단체장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예. 그나마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 사실 이 사정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지자체나 의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 다음에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제가 마음이 쎄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의원들도 이제 우리 지역 비단 뭐뿐만 아니라 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성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집행부 네네. 감시하고 하려면 의정 연수센터 지금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거하고도 일맥상통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전문성 지금 높이기 위해서. 의회의 변화는 결국 도민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지금 좀 이런 것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금 현재 의회의 조직을 좀 슬림화하자. 그리고 줄인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팀으로 만들자. 예.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1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요.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고 과 단위로 과가 좀 신설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과를 하나 신설하면 팀이 이루어지고 그 팀이 이루어지면 인원이 필요한데 증원 없이 어떻게 조직을 늘릴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다음에 과거에 좀 비중이 있었던 것이 지금 시대에는 비중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인원들의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 내역을 분석해서 네.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역할을. 그래서 입법정책관실을 만들어서 그 행정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법 지원을 좀 하는 팀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예산 정책 분석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북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결산 추경으로 보면 한 13억 정도가 13조가 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법무팀 입법 지원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사무 이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사무가 지방 정부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전체 정리하기에는 의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정책 보좌관 아니죠, 국회의원처럼 그것은 아니고요. 뭐 필요하다 우리 그런 얘기도 발을 있었잖아요. 신설해서 아. 입법 지원팀을 만들어서 그 의원들한테 다양하고 실시간에 그 지원을 해주고, 개인 비서관이 아닌 그렇죠. 그냥 과에서 예. 그다음에 예산 정책 분석팀은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예산은 잘 세웠는가, 그다음에 집행은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을 했는데, 처음 공무원들은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명도 잘하고 예. 예산 투쟁을 좀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결산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이 결산의 소홀함은 뭐냐면요. 예.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 쓰임새는 잘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예. 이 분석을 해야 다음 예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주는 의회가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 네. 도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도 예산 추계가 잘못됐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은 좀 줄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드렸던 건 의정연수센터 이렇게 우리 지역에 두려고 한다고. 예. 그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과 타 지역 의원들도 부합되는 같이 건데요. 이제 연수 하나 해서. 그렇죠. 네. 지금 시도 의원하고요, 광역 의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3,800명가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교육을 받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국회는 국회는 지금 국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연수원이 2곳이나 있어요. 그런데 3,80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의 그 연수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의원들이 역량 개발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를테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 기관인 인력개발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력개발원이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행정부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그곳에 시설도 좋고 기숙사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진도 좀 잘 확보되어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그 인재개발원 내 인력개발 인재개발원 내에다가 의정 센터를 지었으면 어떻겠냐.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1박 2일, 뭐 2박 3일 가는데 반복해서 몇 페이지를 나가지를 못해요. 전문성도 없고, 예. 그다음에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있고 교수진도 잘 되어 있는 인재 개발을 우선 활용을 해보자.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것을 당 차원에서 이번에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 네.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당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올 한 해도 2달 남았네요. 네. 11월이 시작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신뢰는 도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메시지에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 39명의 의원들은 오롯 도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수 있도록,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결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한 신뢰 또 불협화음 없는 의회 잘 의장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새로운 달 11월인데요. 인디언들은 11월을 가리켜서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이라고 합니다. 12월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11월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뭐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